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못 찾았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거든요. 이게 어떤 문법 포인트가 있냐면 by랑 until이 같은 뜻이잖아요. by랑 until이 둘 다 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전치사고요. 그런데 두 개가 좀 쓰임이 다릅니다. 지금 일단 by를 until로 좀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y 같은 경우는 보통 일회성이라고 합니다. 일회성. 그리고 until 같은 경우는 뭐 계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 지속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기간 느낌이면 until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때까지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상태, 계속 진행되는 상태, 기간적인 느낌의 상태까지 그 느낌이면 until을 쓰는 거고요. 딱 순간적으로 그때까지 하고 치우는 거, 그런 느낌이 by라는 거죠. 뭐 말로는 쉽죠. 근데 문장을 보면 그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간단한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냥 지금 이 문장 갖고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이건 근데 전치사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걸로 풀이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뒤에 보시면 주어랑 동사가 나와버리는 문장이 돼버렸거든요. until하고 by의 차이는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전치사일 때는 지금 제가 적은 이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by는 전치사밖에 안 되고 until은 전치사랑 접속사 둘 다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요, 사실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치사인 by가 틀렸고 둘 다 될 수 있는 until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접속사 자리라서 그냥 until이다 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치사 자리로 확정되었는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접속사 자리라서 until이 정답이다 하면 끝이야. 만약에 전치사로만 나왔으면 좀 곤란해요. 요거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 드릴게요. I will stay here 뭐뭐 tomorrow. 빈칸을 적은 이유는 이 전치사 자리에는 이제 until이 나올 수도 있고 by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I will stay here, 나는 여기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tomorrow, 내일까지.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기 힘들걸. 네, 이걸로는 구분하기는 힘든데 그냥 의미 차이를 한번 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until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until, 전치사로.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거기 머무는 상태를 내일까지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있을 거다. 계속 내일까지 있을 거다. 계속 머문다 해야 되나? 머문다. 계속 거기에서 머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until이 아니고 by가 나왔다. 그러면 떠나는 동작 자체, 한마디로 내일 떠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떠나는 동작이 이제 내일 또는 그 이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요걸 좀 적어 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by가 일회성이고 until이 기간 느낌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원래 머문다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처럼 stay.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by보다는 until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일까지 머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는 둘 다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until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까지 머무는 거잖아요. 지금 또 있고 내일 또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나오면 until 고르시는 게 더 낫다, 그 말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회화로 그냥 말을 할 때는 by를 쓸 수도 있기는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만 놓고 보면 until이 어울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도 있어요. 끝내다 있죠. 끝내다, finish. 끝내다 같은 경우는 진짜 끝내는 거잖아요. 맞죠? 딱 그때까지. 맞죠? 그래서 끝내다라는 finish 느낌이 들면은 보통 by를 골라주면 된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머무는 느낌, 계속 있는 상태의 느낌이면,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면 until을 고르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until by 문제에서는 그것도 통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바로 전치사나 접속사로 풀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꼭 해주세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전치사가 접속사가 둘 다 되는 단어인 until, 그거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until이 일단 접속사라서 뒤에 걸 끌고 오고요. until 같은 거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품 역할을 합니다. 구조 파악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게 주어고요. 그리고 is going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to stand, 그리고 with you 가로를 치시고요. and가 접속사처럼 쓰였고요. fight가 주어가 생략된 상태로 동사로 나왔습니다. and는 둥이 접속사라고 배웠고요. 주어가 같으면 생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같아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ght 뒤에 alongside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you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until이라는 접속사 하나와 and까지 합치면 접속사 2개와 동사 3개로 구성된 접, 둘, 동, 셋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until하고 by가 여기서는 상관은 없었지만 until은 계속 하는 거, 기간적으로 하는 거고, by는 딱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느낌, 끝나다라는 종류의 동사가 나왔을 때 어울리는 놈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tay 같은 경우는 머무는 거니까 until이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이 문제는 다행이죠. 접속사니까 until이라서. 안 그러면 상당히 골 때릴 뻔. 정부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당신과 함께 서서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계속하는 느낌이라서 until이 어울리긴 하네요. 그죠? 만약에 이게 전치사라고 하면요. 이럴 때는 until 느낌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선 접속사라서 그냥 until이 정답이었지만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나요? 그러면 36번 가볼게요. 자, 36번입니다. 별표. 듣도 보도 못한 문제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유형입니다. 맞춤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맞췄는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궁금합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1번에서. 왜 어로 바꿔야 되죠? 맞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아, 이, 우, 에, 오. 얘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사를 쓸 때, 어를 쓸 때 있죠. 부정관사인 어나 언을 쓸 때, 어릴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면 어를 쓴다고 명사에다가, 맞죠? 근데 문제는 언을 쓰는 단수형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 명사 자리에 모음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모음으로 시작. 그러니까 아이우에오로 시작해야지만 언을 붙일 수 있다라는 문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유닛도 유로 시작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이러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너무 어려워지지 않나? 혹시 알아요? 그냥 유닛은 아니면 유로 시작하면 어가 많이 붙는 기억이 나가지고 고른 거예요? 네. 그것도 괜찮지. 유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로 시작하는 애들은 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려운 말로 유는 반모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식적인 모음이 아니고. 지금 아이우에오가요. 아, 이, 우, 에, 오로 발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A는 아, I는 이, U는 우, 이는 에, 오는 오. 이렇게 발음이 돼야 모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도 있고 막 여도 있고 이러잖아요. 요것도 모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를 반모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우에오로 발음이 안 되는 상태. 근데 다른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유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유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 같은 경우는요, 우 발음이 아닌 유 발음으로 많이 쓰이죠. 지금 유닛도 유닛이고 유니언도 있잖아요. 연합할 때 조합이나 그것도 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유로 발음되니까. 그런 걸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결론, 유는 어를 많이 쓴다. 관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근데 어떨 때? 유라고 발음될 때, 유 발음일 때. 근데 유 발음이면 그냥 무조건 어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유닛, 유니언, 심지어 뭐 유절리 같은 경우는 부사긴 한데 유절리 뒤에 뭐 혁명까지 다 붙어가지고 만약에 관사가 붙는다면 그것도 유로 시작하니까 어가 붙어야 될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유로 시작하는 건 대부분 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딱 봤는데 이거는 언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저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래 뭐라고 설명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는데 왜지? 왜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게 옛날에 배웠던 게 저는 유로 발음되면은 어다 이렇게 배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런지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반모음이라는 문법이 있었어요. 몰라도 돼. 그냥 유라고 발음되면 어야, 우라고 발음이 될 때는 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살펴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야, 여 요런 모음들 있지. 이걸 반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우에 오, A, I, U, E, O 말고 뭐 Y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모음 느낌이 들잖아요. 걔들을 반모음이라고 한대요. 근데 걔들은 언을 붙이지 않잖아요. 걔들은 모음이 아니니까 그냥 어를 붙이지. 그래서 별로 헷갈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결론, 모음 중에서 유는 조심하자. 나머지 4개는 상관없다. 나머지 4개는 그냥 언을 붙이면 웬만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진짜 단어는 다양하기 때문에 발음상 아이 우에 오가 아니면 언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사항이 많진 않아요. 유 아니면 나오진 않는데 혹시나 교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문제를 낸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중요는 않은데 더 리더리 주어가 되겠고요. 오브 유닛이 거품이고 포커스는 일형식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said가 과거 동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상 여기서 포커스는 PP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드는 said, 말을 했다. 뒤에 큰 따옴표라고. 큰 따옴표 제가 마무리를 안 했네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have, 가지고 있다. big machine. 지금 뒤에는 다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긴 되겠다. 그죠? and는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못하겠고요. and 뒤에는 관사 나왔고요. 부, 형, 명. 얘도 목적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덩어리가 합쳐서 목적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적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법과 질서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법과 질서에 초점을 맞춘 그 유닛의 리더는 우리는 큰 머신과 비교적으로 무거운 것인데 그냥 이 기계를 그냥 저는 더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서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문법 문제니까 요거는 해석은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좀 훌륭한 사람이 얘기를 했겠지. 비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는 언을 안 쓰고 어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음이 유로 나오면 그 정도는 여러분 읽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 유는 유로 발음될 겁니다. 맞죠? 거의 유로 시작하잖아요. 발음이 유닛.
유니언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질문 있나요? 네. 또 스위치 할 때 네. 뒤에 포커스 뒤에 게 네. 로우랑 폴더잖아요. 네. 그게 앞에 유닛을 옮겨주는 거니까 복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AND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 그런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스위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꾸며주는 애도 꾸밈을 받는 대상이랑 스위치를 꼭 해줄 필요는 없어요. 대상 자체가 완전 동일해야지만 스위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AND는 일단 스위치 할 필요 없고 그 꾸밈을 받는 대상도 굳이 스위치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네. 또 질문 있나요? 그 우산 같이 유가 어로 발음되면 그때는 엄부 네, 엄브렐러. 잠깐만. 엄브렐러. 오랜만에 본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엄브렐러. 요건 좀 보고 싶다. 없어. 얘는 언 맞다. 엄브렐라는 어는 붙여요. 유에서 어 발음 나면 언 붙여요. 유 발음만 아니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아이 우에 오 이 발음 안에서만 놀면 무조건 언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엄브렐러 같은 경우는 뭐 요라든지 유라든지 이렇게 이중적인 맞죠? 짝대기가 없는 모음이기 때문에 얘도 언을 붙이는 게 맞다. 한마디로 아이 우에 오 짝대기 하나만 있는 모음, 이 짝대기 하나만 있는 모음은 전부 다 언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A든 I든 O든 자기 발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방금 엄브렐러도 자기 발음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발음이었잖아요. 이 아이우에 오 안에서만 논다면 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언이 아니라 응? 언? 언을 붙입니다. 엄브렐러니까. 맞죠? 이 여나 유처럼 짝대기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면 짝대기 아이우에 오처럼 하나만 있는 거면 무조건 언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있나요? 근데 우리 이런 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편입시험에서 나옵니다. 토익에서는 안 나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편입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물론 고를 게 없어서 고를 수는 있는 문제긴 한데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왜 어렵냐? 지금 나올 수 있는 조합인데 set in이 아니고 set off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set off. set off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set off로 쓰이면 일단 출발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출발하다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일으키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 어떤 뜻이죠? 야기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야기하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치사로 쓰였다기보다는 셋오프가 돼버리면 이어동사라고 해서 한 단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셋오프는 한 단어입니다. 수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has 셋오프가 동사고 그 뒤에가 그것의 목적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삼형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야기시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또 동의어가 되냐면 cause죠. 유발하다, 야기시키다라는 뜻. 그리고 종종 나올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적을게요. 트리걸도 야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익혀주십시오. 이게 편입이나 공무원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요. 아시겠죠? 이거까지 같이 익혀주세요. 그래서 그 접근, approach, 그 접근은 일으켰다, 야기시켰다, 철학적인 크러쉬, 충돌을 일으켰다.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에서, 도우즈 사이에서, 사람들이 많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in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who 나왔죠, 여러분. 이게 워싱턴 나와가지고 who가 아니라고 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워싱턴의 사람들, 즉 앞에 있는 does가 이 who가 꾸며주는 대상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주 봐서 큰 문제는 없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거품 안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걔들이 꾸밈을 받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네요. 물론 어몽도 보시다시피 지금 거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o 뒤에 think가 동사로 바로 나와서 who는 주격 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ink는 일형식도 됩니다. think about도 많이 보셨죠. think of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난하게 가능하다. 근데 조금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4번 마무리가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면 효용사잖아. able은 앞만 봐도 효용사인데 사실 이 관사가 나왔는데 효용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이런 거 좀 짜증난다, 내가 생각해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허무맹랑한 소리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영대 편입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문법이긴 한데 그냥 그 이외의 학교에서는 자주 나와서 관사 플러스 효용사,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관사 플러스 효용사는 복수명사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사 플러스 효용사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unthinkable 하면은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이런 뜻인데 이게 더가 붙어가지고 쓰면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사 뒤에 형용사로 이렇게 끝나도 이거는 살짝 밑줄만 쳐놓고 보류만 해놓으십시오. 걔는 틀릴 확률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셋오프를 모르면 틀리는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함정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2번은 고르시면 곤란해요. 효용사 명사 느낌 그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2번은 고르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관사 플러스 효용사도 이제는 틀리지 맙시다. 문제는 그럼 이제 who인데, who도 아까 얘기했지만 워싱턴은 사람이 아니지만 걔가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면 얘가 지금 사람이니까 who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머지 틀린 만한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셋인이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1번을 고를 수 있는, 이렇게 푸는 요령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셋오프도 외웁시다. 그 접근은 워싱턴 사람들 사이에서 철학적 충돌을 일으켰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뭐 하는 짓이야? 워싱턴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얘기인가? 약간 그런 뜻 같기도 하고 고지식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죠. 미국은 오리지널 수도는 워싱턴이긴 한데 정치적인 수도가 워싱턴이고 경제적으로는 사실 뉴욕이 좀 중심지긴 하죠. 아무튼 이 문제는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이어동사 할때 목적어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랑 목적어랑 무슨 차이? 이어동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 목적어가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픽업처럼. 맞죠? 네. 그때는 대명사일 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어동사 사이에 목적어입니다. 근데 일반 명사면은 그냥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그 1번에 해즈 셋이랑은 PP로 봐도 이게 수동태가 아니니까 뒤에 꼭 목적어 와야 되는데 in으로 하면 이게 끊겨서 안 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set in이라는 이어동사는 없기 때문에 set에서 문장 끊겼다고 봐야 되는데 set은 사명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set off까지 아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는 목적 하에서는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셋이 3단 변화상 최근에 셋이라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셋은 PP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PP는 사명식이면 목적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in이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수상해서 얘를 골라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오프는 반대로 같이 한 묶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추론입니다. 또 질문? 괜찮은 생각인데? 틀렸어. 앞으로는 생각해서 맞춰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후 바로 앞에 워싱턴이 있다고 바로 제끼면 안 돼요. 그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8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녹화를 편집 어떡하나. 5시 어떡하죠? 38번 보겠습니다. 너무 여태까지 잘 된다 싶었다. 38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나 이거 좀 풀이할 때 힘들었는데. 결국은 답은 찾을만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 2017은 답지가 없습니다. 아예 아무도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미스를 한 거죠.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걸 해도 제가 풀어는 봅니다만 확인할 게 없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 자,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느낌 잘 살려야 됩니다. 경우의 수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단어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거 문법이니까 최대한 모양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갑니다. 1번. 일단 얘는 명사 같아요. 오브 뒤에 여기까지 끌리면 될 것 같죠? 어지간하면 1번은 틀릴 확률이 매우 드뭅니다. 비용이 주어가 될 거고요. today는 시간 부사입니다. 조동사랑 이런 거 나왔으니까 수일치 같은 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BING가 안 될 거는 없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기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분은 전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생뚱맞지만 얘가 PP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치사로 잘 쓰여요. 뜻은 뭐냐면은 무엇을 고려하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고려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latest credit boom, 이거는 최상급이죠. 여러분, 더 최상급.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가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틀릴 게 없죠? 네, 틀릴 게 없어요. 2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상관없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BING가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뒤에 하이시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치사로 끊어졌다고 칩시다. 물론 몇 형식 동사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2번에 밑줄 친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3형식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2형식은 잘 안 된다고 했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잇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잇은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ING가 3형식이면 틀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3형식이면 틀린 거지. 그리고 하잇이 부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PP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찌됐든 틀렸네, ING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하잇이 형용사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가 만약에 형용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부사가 돼버리면 어떨까? 부형? 왜냐하면 이 비동사가 2형식이니까. 이 생각까지 하기 좀 힘들었죠. 네, 이건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기 좀 힘들어.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3형식이라고 가정한다면 하잇이라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기가 힘들어요. 맞죠? 그런데 얘를 지금 li 붙이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할 생각이긴 하고요. 아까 전에 처음 가정으로 했던 걸로 얘가 틀렸다고 가정하는 게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li를 붙인 거예요. 솔직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걸 다시 BING라면 웬만하면 사형식인데 하잇이라는 부사 또는 형사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테니까 2번 틀렸다고 하고 나머지를 좀 살펴보는데 나머지에서 틀릴 만한 게 없다. 그럼 2번을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단어까지 알면은 더 풀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2번을 li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잇이 형용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얘들이 주격 보호가 됩니다. 뜻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